어머니의 관이 내려가는 순간 아버지는 내 옆에 없었다. 그는 장례식장 맨 뒤편 검은 정장 차림의 여자 곁에 서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꽂혔다. 고통은 없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쌌다. 아버지는 내게 한 달치 생활비를 건네며 미안하다라고만 했다.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건 죄책감을 덮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매일 구토에 시달리던 그때부터 아버지는 작은 지라는 말로 집을 비우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오빠, 오늘도 못 와. 발신이는 지은. 나는 그 번호를 저장해뒀다. 그리고 추적했다. 그 여자, 이지은은 압구정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했다. 아버지는 그곳의 투자자 명목으로 돈을 대줬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태민. 20살 아버지의 눈매를 그대로 물려받은 얼굴. 나는 그 아이의 인스타를 몇 달 동안 훑었다. 아버지가 댓글로 다들 최고라고 단 적도 있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날이었다. 나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 어머니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에게 따지면 가정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그래서 침묵했다. 침묵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죽었고 나는 버려졌다. 원룸으로 이사온 첫날, 나는 노트북을 펼쳤다. 아버지의 회사 계좌, 갤러리 자금 흐름, 이지은 명의 부동산까지.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났다. 아버지는 회사 공금을 조금씩 빼돌려 갤러리에 넣고 있었다. 세금 신고 누락, 가공 경비 처리.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는 서둘러선 안 된다. 상대가 가장 아플 때 찌르려면 기다려야 한다. 나는 매일 아버지의 SNS를 확인했다. 그는 어머니의 49제가 끝나자마자 이지은과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렸다. 태민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캡션은 새 가족. 나는 그 사진을 저장하고 확대해서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 웃음이 언젠가 산산이 부서질 순간을 상상하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원룸은 좁았지만 조용했다. 나는 낮에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밤에는 아버지를 관찰했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다. 어머니의 제사상도 제대로 차리지 않고 이지은과 압구정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강남 아파트는 매물로 나왔다. 나는 그 매물을 보러 갔다. 공인중개사가 금매라 가격 잘 깎아드릴게요 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생각해볼게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상무에서 전무로. 주주총회에서 큰 소리 쳤다. 가족 같은 회사 만들겠습니다. 나는 그 연설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생각했다. 가족. 그가 말하는 가족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태민을 직접 봤다. 대학로 카페에서. 아버지와 함께였다. 태민은 아버지를 잡바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내가 어렸을 때 해주던 바로 그 동작이었다. 나는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태민이 나를 힐끔 봤다.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태민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태민은 아무 죄가 없었다.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난 대로 사랑받으며 자랐다. 내가 그 아이를 증오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토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은 붉었고 입가는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나인가?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 내부 메일 계정을 해킹했다. 어렵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어머니 생일이었다. 거기서 발견한 건 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이지은과의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태민을 양자로 드릴 계획이었다. 나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질 예정이었다.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공금 횡령, 탈세, 가공계약서. 모두 프린트해서 파일에 정리했다. 파일 표지에는 간단히 썼다. 아버지에게. 그러나 아직 보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가장 행복할 때 그 행복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 싶었다. 아버지가 나를 다시 찾았다. 혼인신고 일주일 전이었다. 전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밥이나 같이 먹자.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식당은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아버지는 이지은과 태민을 데려왔다. 이지은은 나를 보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처음 뵙네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태민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려고 한다.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나는 고개 숙여 밥을 먹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다. 이지은은 불편한 듯 웃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말했다. 아버지, 회사 잘 되시죠? 요즘 주식도 올랐다면서요.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올해 실적 좋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혹시 세무조사 준비는 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나는 태연하게 덧붙였다. 요즘 국세청이 중소기업 탈세 단속이 세다던데. 아버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떻게 번호를 아느냐고? 아버지 핸드폰에서 가져왔다. 우리 아버지 잘 챙겨. 착한 아들이네. 태민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악몽을 꿨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나를 보며 물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깨어나서 보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 있었다. 나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아버지의 결혼식 날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대신 나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 결혼식 후 피로연 장소로 가는 차량 행렬을 멀리서 지켜봤다. 아버지는 턱시도를 입고 이지은은 드레스를 입고 태민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셋 다 행복해 보였다. 그날 저녁
국세청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다. 증빙 자료는 철저했다. 계좌 이체 내역, 가공계약서, 허위 영수증. 모두 우편으로 발송했다. 발신인 주소는 없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너였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소리 질렀다. 너 이 새끼, 내가 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냐? 나는 말했다. 저도 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특히 가족이 뭔지. 아버지는 회사에서 비상이사회에 소집됐다. 주주들은 난리가 났다. 횡령 규모가 수억 원이었다. 아버지는 전무직에서 물러났다. 언론에도 조금씩 흘러나왔다. 중견기업 임원 탈세 의혹. 이지은은 갤러리를 정리했다. 자금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태민은 학교를 휴학했다. 아버지는 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빌었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줘. 내가 잘못했다. 나는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 묘소에 가서 사죄하세요. 아버지는 울었다. 처음 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무너지던 날, 나는 어머니 묘지에 갔다. 비가 내렸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앉았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비를 맞으며 울었다. 오랜만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구속됐다. 횡령과 탈세 혐의.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회사에서는 완전히 쫓겨났다. 이지은은 아버지를 버리고 태민만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태민은 나를 찾아왔다. 형,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나는 대답했다. 너는 몰라. 태민은 말했다. 아빠가 망가졌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나는 말했다. 너희는 새 가족이었잖아. 잘 살아봐. 태민이 떠난 뒤 나는 빈집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살던 압구정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다. 나는 그 집을 샀다. 가장 낮은 가격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다. 가끔 전화가 온다. 받지 않는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눈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이게 복수였나? 오늘 아침 아버지가 내 집 앞에 와 있었다.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그는 말했다. 민준아, 나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앉아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꿈에 나왔어요.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민준아, 너도 아버지처럼 됐다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떠난 뒤 나는 발코니로 나왔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왜 내 안은 여전히 차가운가? 나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다. 내가 이긴 걸까, 진 걸까?